안녕하세요. 파이어족을 꿈꾸는 정원의 투자액입니다. 7월 21일 수요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둘 다 하락 마감했고, 이제 오전에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후에 또 내려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 근래 계속 내려가면서 저도 저번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포트폴리오의 꾸준한 관리로 인해서 이제 수익성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대체로 보시면 이제 한 반 정도는 오른 모습, 이제 반 정도는 내린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오르면서 오늘 수익성이 조금 올라간 채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또 하나씩 점검을 하면서 이 종목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계속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두고 이제 지켜봐야 될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KT, 이제 이 종목은 앞으로 이제 일어날 메타버스, 뭐 이렇게 데이터 트래픽이 계속 증가하는 이런 시기에 이제 수익성이 극대화될 걸로 저는 판단이 돼서 이제 매수한 종목이고요. 오늘 보시면 이제 기관 투자자의 이제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제 포진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한 211억 정도의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주가 상승을 좀 끌어올린 부분이고요. 또 재무정보 보시면, 자, 올해 1분기 퍼가 한 6% 정도 되니까 아주 저평가됐다고 보여지고, 이제 배당 수익률은 5.6% 정도 나오는 종목이고요. 이제 성장성과 배당성, 뭐 재무 구조도 탄탄해서 또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주가는 지금 저점 대비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추가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운 자리고, 이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이고요. 이제 앞으로 수익성이 계속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비 이제 2배 정도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이 종목 매수했던 또 이유가, 제가 매수했을 당시 코로나 대비 어느 정도 올라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저평가됐다라고 또 생각을 했고요.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코로나 대비 한 2배 정도는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저는 이제 주가들을 봤는데, 이 종목은 이제 매입 평균가 24,000원이니까 이때 당시는 너무 저평가가 됐다. 그리고 월봉을 보시면 이제 뭐 거의 한 20년 가까이 내리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 이제쯤 갈 때가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 이 종목은 이제 지주사인데요. 이제 뭐 지주사라는 이유로 너무 좀 저평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재무 정보도 보시면 올해 1분기 퍼가 2.5 정도밖에 안 되죠. 이게 어마무시하게 저평가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결산 보시면 배당 수익률도 2.4 정도면 뭐 이제 은행 이자에 비하면 매우 괜찮은 편에 속하고 있고, 이제 BPS 46,000원 지금 표시해주고 있고, EPS 2,100원. 또 차트 보시면 이제 제가 매수했을 당시가 이제 25,550원이었는데요. 코로나 대비 한 2배 이상 올라오긴 했지만, 뭐 그래도 워낙 기존에 2007년 이후로 거의 한 4년 정도를 내려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쯤 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경영 승계 관련으로 지금 되게 저평가가 돼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수한 종목이고요. 현재도 이제 어느 정도 경영 승계가 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다시 주목을 받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들고 갈 생각이고요. 한국전력, 이 종목은 이제 저번에도 이제 자주 언급했던 종목인데, 이제 연료비 연동제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재무 구조가 이제 탄탄하게 변신하고, 이제 추후에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해서 이제 확장될 수 있는 사업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매수한 부분이고요. 이제 매입 평균가는 19,400원. 이제 코로나 때 보시면 이때인 것 같죠? 코로나 때 대비 이제 2배도 올라오지 않은 아주 저평가돼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어서 매수를 했고요. 이제 일봉의 차트를 보시면 이제 그 이후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보였고, 이때 오버슈팅 나왔던 이때는 제가 매도하지 못하고 이제 더 갈 줄 알고 사실 갖고 있었는데,
이제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다시 조정기 거치면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성장성도 보이고 후에 재무 구조도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갖고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보시면 퍼가 43%인데요. 굉장히 높은 이제 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고 이제 추후에 순이익이 증가하면 이 정도 높은 퍼는 이제 지금 같은 높은 퍼는 이제 유지하지 못할 것 같고 점점 퍼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이제 흑자 전환한 모습을 보였고 그 이전에 19년, 18년도에 이제 안 좋은 이제 재물을 보이면서 이제 저평가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일시적인 이제 매출 순이익이 나왔던 부분이고 이제 올해는 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비 연동제도 되지 않았고 이제 전기 매입하는 단가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좀 매출이 순이익이 잘 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이제 하반기나 내년 정도를 기대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차트상 보시면 아주 저점에 놓여 있는 부분을 보여지고요. 이제 월봉 보시면 이때가 고가를 형성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골짜기 안에 지금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상 봐도 이제 저가에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부담 없는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생명. 이 종목은 또 뉴스 보시면 요새 즉시연금 소송 이걸로 지금 난린데요. 또 차트 보시면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다가 이제 뭐 저런 뉴스로 인해서 선반영된 건지 조정을 크게 거치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 재무정보 보시면 올해 1분기 퍼가 3.59로 엄청나게 수익성이 좋은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저런 뉴스가 떠서 이제 만약에 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이제 보험금을 물려줘야 되는 부분이 오더라도 이제 단기적인 급락이 나올 뿐이지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실적도 괜찮고 좋을 걸로 보입니다. 또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도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은 나쁘지 않을 걸로 보이고 이제 만약에 지금 더 매수할 수 있냐 생각을 한다면 지금 조정기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돈이 있다면 매수해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배당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3%대로 좀 떨어지긴 했는데 또 나쁘지 않아 보이는 종목이고요. 저는 이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계속 가져갈 종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금호건설. 이 종목은 이제 원래 건설 경기가 좋으면서 이제 계속 꾸준히 잘 오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아시아나항공 거래 재개까지 되면서 이제 호재로 이제 다가와서 이제 조정을 거치고 다시 날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나면 어디까지 갈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고 이제 그전 영상에서는 나름 이제 고평가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보시면 올해 1분기 퍼만 보더라도 5.2 정도로 아주 양호하고 다시 보니 저평가인 것 같은 이런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계속 가져갈 부분이고 이제 언제 이제 급등이 나온다던가 큰 폭의 이격이 나오면 매도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리드코프. 이 종목은 요즘 좀 악재인 부분이 이제 최고 금리 인하권 뭐 관련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뭐 재무 정보를 보시면 꾸준히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종목이고 이제 순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보시면 유보율도 높은 부분 특히나 배당 수익률이 작년에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올해도 배당을 잘 주지 않을까라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갖고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수익성이 좀 떨어질 건 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약간 우려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퍼도 보시면 1분기 퍼가 4.9 정도 되죠. 퍼도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이제 차트 보시면
지금 또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기를 거치고 가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수익 극대화를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종목은 꾸준히 순이익을 내고 있고 이제 배당률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후에 수익성은 좀 떨어질 걸로 보이나 아직까지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대신증권. 이 종목은 이제 제가 막연하게 재무구조 보시면 또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 보이죠. 요 근래 주식하는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결산 보시면 이제 순이익도 꾸준히 괜찮게 잘 나오고 있는 부분,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순이익이 지금 장난 아니게 나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배당 수익률도 어마무시하죠. 이제 DSP 보면은 배당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610원, 620원, 1000원, 1200원. 배당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배당 수익률도 높은 편에 이제 매출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종목으로 보이고 차트 보시면 이제 이때 코로나 때 한 10,000원 정도를 유지했었는데 뭐 그때 대비 지금 제가 매입했을 때 당시 가격은 13,300원이기 때문에 코로나 대비 2배도 올라오지 않은 아주 저평가돼 있던 종목이었고요. 지금도 코로나 대비 2배도 안 올라온 저평가돼 있는 종목에 앞으로 이제 주식하는 인구가 꾸준히 늘 걸로 보여서 이제 꾸준히 매출은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단기 급등이 나온다면 매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계속 갖고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NHN 이 종목은 전자결제 관련으로 이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가 좀 부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매수한 부분도 있고 게임 사업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미래 성장 가치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지만 이제 보면은 오늘 이제 결제 단말기 오프라인 결제 인프라 확대까지 하면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이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 지원 사업의 지원 단말기 중 하나로 공식 선정이 됐고 그래서 그동안 대형 브랜드와 제휴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결제 범용성을 확대해온 페이코가 자체 개발 결제 단말기와 벤사의 영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맹점을 확대한다. 그래서 오프라인 결제를 통한 추가 매출을 얻을 걸로 보인다. 그래서 재무정보도 보시면 이제 올해 1분기 순이익이 238억 원이 나오면서 퍼도 18 정도로 이제 결제 관련주 치고 퍼가 낮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보시면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제 작년에 순이익은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이제 올해 1분기만 238억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작년 1년 한 해 동안 순이익 냈던 걸 올해 1분기 만에 이제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성장성이 아주 이제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이제 매입 평균가는 74,000원 정도고 지금 8만원 정도를 지금 표시해주고 있고 자, 코로나 대비 2배도 올라오지 않은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가지고 갈 종목이고요. 보시면 배당 수익률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 0 정도로 아예 배당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성장성을 보고 이제 매수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약품 이 종목도 제가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자 이렇게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온 부분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서 매도를 했지만 이제 매도를 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이제 월봉 보시면 그래도 꾸준한 우상향 보이면서 이제 퍼도 10일 이제 제약주 중에 퍼가 이 정도로 낮은 종목은 잘 없다고 보여지고요. 재무정보 보시면 이제 꾸준히 수익도 계속 나고 있는 종목이고 이제 바이오 제약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수익도 안 나고 적자로 표시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은 꾸준히 이제 수익성도 나는 종목이고
이제 수액 제품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이제 위생, 이제 살균 관련으로 이제 사용되는 제품들이 이제 대한약품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은 점점 잘 나올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은 비중으로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 회사 치고 유보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앞으로 꾸준히 이제 우상향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좀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도 계속 가지고 갈 종목이고, KG 이니시스 이 종목도 이제 전자결제 관련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차트 보시면 이제 매입 평균가가 18,000원인데 이제 코로나 대비 지금 코로나 때 한 만원 중반대 한 15,000원 정도 이제 표시했는데, 그때 대비 지금 2배도 오르지 않은 상태이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때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이때 막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저는 요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기를 거칠 때 매수했다고 생각하고, 전자결제 관련 그리고 키오스크 관련으로 이 종목은 또 앞으로도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매출액도 보시면 올 1분기 200억 원의 이제 순이익을 내면서 퍼도 8.69로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 중에 또 괜찮은 퍼를 보이고 있고, 이제 유보율도 2239%로 또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은 계속 꾸준히 들고 갈 종목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저도 선택과 집중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종목 저 종목 다 좋아 보이다 보니 약간 백화점식 매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종목은 노르홀딩스. 이 종목은 이제 노르페인트 종목을 사고 싶었는데 그 종목이 날아가다 보니까 대안으로 이 지주사를 매수를 했는데요. 이제 인테리어 관련으로 이제 페인트 사용량이 올라갈 걸로 판단이 되고, 이제 선박 수주량이 올라가면서 선박용 페인트도 이제 수요가 급증할 거다라는 판단 하에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이제 기대 모멘텀이 좀 날아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그래서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 이제 순이익도 이제 꾸준히 괜찮게 나오고 있는 편이고, 이제 올해 1분기 순이익은 뭐 그렇게 좋진 않은 편인데요. 이제 보시면 배당 수익률도 꾸준히 좀 주는 편이고, DPS 보시면 그냥 꾸준히 한 450원에서 400원 정도는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지금은 뭐 갖고 가고 있는 종목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속 보유해야 되는 이제 이유는 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제까지 갖고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도 큰 무슨 이제 기대가 될 만한 이제 뉴스라던가 이제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또 곧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때 매도했으면 좀 되게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때 급등을 보이고 이후에 조정기를 계속 거치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좀 고민이 되는 종목으로 매도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제 다음 종목은 아시아나항공. 이 종목은 지금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급상승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원래 또 큰 폭의 하락을 보이다가 오늘 좀 다시 반등한 모습이고요. 이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제 보시면 체리 수송, 특수 화물 수송을 통해 화물 사업 실적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 이제 국제선이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화물을 통해서 매출 극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제 보시면 코로나 백신 수송에도 이제 주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코드체인 구축이 필요한 코로나 백신을 국내 최초로 운송을 했고, 그래서 이제 특수 화물 관련으로 이제 계속 꾸준히 이제 확대를 하면서 이제 매출 극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요.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 매수해서 이제 후에 이제 여객기 이게 호황이 왔을 때 매도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추후에 이제 유상증자도 받고 이러면 아무래도 타격은 받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도 이제 엉덩이 무거운 투자자가 이기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매수를 했던 테라젠이텍스, 이 종목은 이제 유전자 관련 치료 이제 제약 회사인데요. 뭐 보시면 꾸준히 국내 특허도 내고 있고, 재무 구조도 보시면 결산 보시면 적자 냈다 흑자 냈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인데요. 이제 꾸준히 매출액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또 긍정적으로 보여서 매수했던 종목이고, 보시면 유보도 높은 편에 속하고 이제 나름의 가능성 있는 바이오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월봉 보시면 어느 정도 저점에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기대감을 갖고 계속 꾸준히 갖고 갈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트리온을 매수하고 남은 금액으로 이제 매수했던 종목이고요. 이제 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TI 홀딩스, 이 종목은 이제 본주 TI 홀딩스가 52주 최고가 경신을 했고요. 이제 뭐 주가는 따라가지 않을까 이제 우선주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래도 TI 홀딩스가 갖고 있는 이제 자회사들의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이제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종목은 이제 우선주가 급등하는 시기에 제가 좀 욕심내서 높은 가격에 매수했던 종목이긴 한데, 이제 꾸준히 기다리면 이제 실적 따라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팔 수도 없는 종목이고 계속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웨이, 이 종목도 오늘 기간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포함되면서 제 기간이 한 14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조정기 걸치고 가다가 이제 급등 나온 모습인데요. 이제 꾸준히 이제 실적도 뒷받침될 걸로 보이고 해외 매출도 꾸준히 증가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계속 가지고 갈 종목이고 한 10%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DB손해보험, 이 종목도 제가 저번에 영상 찍었을 때 되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한 종목인데, 더 매수하고 싶었으나 제가 매수한 이후로 급등이 나와서 이제 수익이 난 종목을 더 추가 매수하는 건 좀 이제 아무래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계속 이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뉴스 보시면 이제 올해 이제 자동차 보험 부분에서 흑자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외부에 나가서 운전하는 운전하는 부분이 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차 보험으로 이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뭐 그것 때문에 흑자가 단기적으로 난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재무 구조에 또 좋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고, 이제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이제 순이익이 2,175억 원이 나왔고요. 퍼는 3.84로 또 괜찮고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도 보시면 계속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코로나 대비 코로나 때 한 2만원 초반대까지 갔었는데요. 코로나 대비 이 정도면 지금 2배 좀 더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뭐 되게 고평가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 자리에서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투입됐는데 더 이제 매수하고 싶었으나 이미 날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뭐 살 종목은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에 매달리진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추가 매수했던 세트리온, 이 종목은 이제 지금 보시면 오늘 기간 순매도로 인해서 또 급락 한 2% 정도 내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또 내렸기 때문에 또 추가로 매수를 했던 부분이고, 한 70만 원 정도 가량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매수한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매수하기는 적절한 가격대로 보이고, 이제 재무정보도 보시면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올 2분기만 하더라도 2천억 원의 순이익이 남으로써 이제 퍼는 57이고요. 이제 작년 퍼가 이제 96이었는데 작년에 비해 거의 57이면 거의 퍼가 반토막 정도가 났기 때문에 이제 성장세는 이제 어마무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로 우리나라의 이제 하나의 먹거리 사업으로 이제 이 세트리온이 이제 발돋움하지 않을까. 세트리온,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바이오 회사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먹거리 회사로서 이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하고 지금 매집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월봉 보시면 이제 어마무시한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아주 괜찮은 회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대체로 어느 정도 계속 보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나마 이제 노르홀딩스 이 종목은 이제 매도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